AI 기반 공시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온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뉴스와 공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가 108억 원 규모의 곤지암 신공장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광무가 51억 원 규모의 리튬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2분기 매출이 1,1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가 여전히 유효한 자회사 성장 스토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대표님.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종목 같은데 이오플로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오플로우의 생소한 분들에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휴대용 이제 인슐린 환자들에게 필요한 이제 그 펌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원래 병원에서 옛날에는 이제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야외 활동도 가능하도록 휴대용으로 이제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오플로우처럼 이제 휴대용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곳이 미국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을 갖다가 그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을 이오플로와 미국에 있는 회사 두 곳에서만 인슐렛이라는 미국 회사 두 곳에서만 해당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봐더라도 독점은 사실은 반드시 깨지기 마련인데 그 독점이 아닌 다른 기업이 과점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이 있는 경우는 일정 이상 지분을 갖다가 매출이나 그 마켓시어를 갖다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오플로우는 아주 좋은 이제 시장에 진출한 것이고 이 시장 진출했는데 사실 경쟁사 한 군데밖에 없다. 이 점이 이오플로우의 강점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휴일 전날에 장마감 후에 이오플로우가 108억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곤지암에다가 이제 신설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신공장 공시 증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이제 그 경영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제품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고 증설한 제품을 시장에 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담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사실 매출 실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장 증설 같은 공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보면 어떤 회사를 막론하고 처음에 우리가 이런 기간에 공장을 증설해서 그 후에 매출을 뽑아내겠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대개는 이제 그 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뭐 인허가도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필수 부품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공장 증설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늦춰졌다가 그러면 주가가 이제 좀 내려가게 됩니다.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장이 이제 본격적 가동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는 이런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앤다운을 참고하시고 그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오플로우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의 경영진들이 108억이라는 큰 금액을 갖고 이 신공장을 투자한다는 것은 신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까 봤을 때는 이오 패치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오플로우는 이제 무게가 26g밖에 되지 않고요. 손바닥에 불과할 뿐은 아주 그 작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 패치를 그 장착을 하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큰 도움이 되는데 심지어 이제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 샤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이제 그 희소식이 되고 지난 3월에 이미 그 중동에다가 이오 패치 480억 을 갖다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이오플로가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이제 그 매출을 올리고 공장을 증설한다면은 이오플로의 이제 주가도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겠죠. 근데 이오플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이제 미국 FDA의 언제 승인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FDA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약에 주로 이제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제품도 역시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건 뭐 우리나라 식약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오플로의 매출과 주가는 폭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주가는 사실은 다시 못 벌 그런 주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오플로가 추가로 차분하게 언제 FDA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맥락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 투자도 결정을 했고 또 중동이랑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미국의 FDA와 어떤 또 절차를 밟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공시 내용 카카오 리포트가 나왔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그 매수라고 이제 여전히 매수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작년 제 기억에 한 9월부터 주가가 계속 내려갔다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주가가 내려가면서 카카오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결국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이제 비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달라진 환경에서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에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메타나 그다음에 스냅 같은 경우 지난주에 스냅이 주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미국에 큰 충격을 줬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사람이라는 시간이 유한한데 유한한 시간에 내가 비대면이 강요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비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이 있는 거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마련인 이 시기에 그러면 엔데믹이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대면 기업들이 매출과 주가 하락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전반적으로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다시 10만 원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그 때문에 여겨지는데 다만 카카오의 또 중요한 이제 모멘텀을 할 수 있는 계열사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별히 이제 카카오의 그 지분 40%를 투자한 것으로 이제 확인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손해보험을 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두 군데 더 있는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작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발치 확장을 한다면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문매를 날렸습니다. 근데 그때 계기 중 하나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까지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문매를 날렸는데 사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이제 그 이르면은 이제 올 3분기쯤에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상호도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냐 카카오의 손해보험이냐 뭐 상호 자체가 설랑설레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기가 끝났고 지분율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 가진 것으로 본격적으로 모든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카카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카카오를 안 쓰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 대한 그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투자했던 것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또 이제 상장도 이제 가능하겠죠. 상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카카오의 자체 유동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된다 봅니다. 이런 것을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